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우트의 영상. 자, 오늘은 센티넬에서 발매한 라이오봇 컴패터블 카이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제품에 대한 리뷰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놓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할 거니까 선택된 자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짜잔. 자, 안쪽에 이런 블리스터가 들어있고요. 이런 완성품 로봇 제품들 보면 비닐 포장 같은 거 되어 있을 때 안쪽에 고급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져 있고 하잖아요. 메탈 베일트라든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뽁뽁이 비닐을 이렇게 잘라서 그걸 여기에 이렇게 끼워 놓았더라고요. 스커트하고 이 발 부분 블레이드 쪽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 안쪽에는 블리스터 내부에 특수한 비닐은 없고 뽁뽁이 비닐만 몇 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죠? 발 부분을 아예 덮고 있었습니다. 상체 부분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베이스가 들어있었던 비닐이고요. 검은색 박스고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이 어레인지를 한 기체죠. 컴패터블 카이저가 원래는 콤파치 카이저였던 옛날 로봇을 재디자인한 거죠. OG 계열 작품에 등장시키면서 그 업데이트를 한 건데, 스토리도 그 이전작에서 좀 이어지는 식으로 설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새로 디자인된 그 모습을 새로 디자인하신 선생님께서 직접 그렸는데 이런 포즈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오바리 선생님의 프라모델 박스 일러스트라든지 그의 포즈가 많죠. 포즈가 어떤 연속 동작의 중간 컷 같은 그런 포즈가 많이 나오죠. 삐죽삐죽한 그림자. 뒷면은 제품 사진인데요. 실제 제품보다 약간 작은 그림이 사진이죠.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건 이거죠. 센티넬의 가장 큰 베이스, 거기에 컴패터블 카이저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설명서고요. 컬러로 되어 있고 가동 부분 설명이나 부속품 기믹 같은 것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구성품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제품의 발매는 2월 발매했고 가격이 42,000엔이나 했어요. 제품의 퀄리티는 42,000엔, 최근에는 다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좋은 퀄리티였는데요. 특히 조형은 제품의 퀄리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조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믹 같은 걸 철저하게 손가락 가동되게 만들고 클릭 관절 넣고 이런 건 돈을 들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조형을 멋지게 뽑는 건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원형사 선생님의 이 원형이 너무 멋있어서 피규어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서 완성품 로봇 장르라기보다는 뭔가 캐드 쪽이라기보다는 지브러시 같은 쪽의 느낌이, 로봇 관절 달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 모습이 진짜 2024년의 제품, 물론 설계 자체는 2023년에 끝났겠지만 아무튼 2024년이라는 이런 시대의 최선단에 있는 그런 퀄리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42,000엔인데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 센티넬 라이오봇
다이젠가도 같은 가격이란 말이죠. 그쪽은 이거하고 크기도 거의 똑같고, 그 참함도도 2종류 들어있고, 얼굴도 6개나 들어있고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달랑 본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있는 거라고 하면 카이저 부메랑 손잡이하고, 손잡이는 이 사이드 아머가 합체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별도 파츠로 들어있고, 이것 자체는 어깨에서 이렇게 빼서 만드는 건데, 빼고 나면 돌기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반대쪽 조금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연결 핀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아머 분해가 되긴 되는데 이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안쪽에 이런 핀이 있고 이게 결합이 되고 여기에서 축으로 한 번 더 가동도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다 빼서 합친다는 설정인 거죠. 양쪽 걸 빼서 이게 결합이 되면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남는 거고, 여기에 어깨에서 뺀 건 유용해서 끼우는, 이렇게 해서 카이저 부메랑인데, 이게 부메랑이라고 하는데 직접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봐도 돌도끼 같아서 대단히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무기 잡는 손이 들어있는 건데요. 손목 정도는 가동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비집어 넣어서 들려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가동 손에 들려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냐면, 크기도 일단 크지만 각 관절이 전부 축을 금속 축으로 박아서 가동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따봉인 거죠. 네, 이렇게 하고 검지손가락도 펼 수 있고, 이러면 삿대질이죠. 자, 이렇게 하면 삿대질 포즈 멋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손가락으로 해서 옵티머스 프라임의 어떤 지휘 포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결국 다 가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금속 핀 축으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가동하고, 이 뿌리 부분도 볼 조인트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손가락을 쫙 편다든지 이렇게 정말 좋은 손이고요. 손 결합되어 있는 부분도 가동을 하고, 이 안쪽에서 볼 조인트로 가동하고 바깥쪽은 축으로 한 번 더 스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들려주면 무리 없이 무기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다이젠가 같은 경우에는 가동손에 어태치먼트를 끼워서, 어태치먼트에 손잡이를 끼워서 참함도를, 그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어태치먼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이젠가가 나오면 참함도를 얘한테 들려주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이 제품의 구성품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부메랑 부분은 다시 본체에 결합을 했고, 이런 부품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가슴 부분에 특이한 LED 기믹이 있는 거죠. 여기에 접지되는 부분 있고, 이렇게 전개하면 발사 형태도 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여기에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크랭크식으로 꺾어 놓으면 가슴 부분을 좁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될 때 방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넓어진 거고, 이게 이 BF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BF가 새겨져 있는 그런 이펙트가 있고, 이걸 뒤에서 이 하얀 막대기로 클리어 파츠를 빼고 그게 없는 걸로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무조건
좋아 보이기 때문에. BF라는 건 원본 컴패터블 카이저가 되기 이전에 콤파치 카이저 때도 들어있었던 이 마크인데, 배틀 포스라고 하는, 더 그레이트 배틀 4에서 컴패터블 카이저의 전신인 콤파치 카이저가 나오는데요. 그게 4단 합체 로봇인데 파일럿이 파이터 로아하고, 파이터 로아는 OG에서 나오죠. 영혼이 되어서 나오죠. 그 사람하고 울트라맨 파워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울트라맨인데 탑승을 합니다. 그 SD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환상의 크로스오버가 되어 있는 거죠, 인물들처럼. 그리고 울트라맨 파워드라는 건 뭐 해외 미국에서 만든 울트라맨이라더라고요. 울트라맨 파워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가면라이더 Z5가 있고요. 그 다음에 V2 건담이 있습니다. 모빌 슈트가 이 로봇에 탑승했던 전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명이 탑승했었던 로봇이 그 어떤 경위에 의해서 OG 세계에 날아와서 수복된 모습이 이건데, 완전 수복은 아니고 G 썬더게이트라는 게 합체되어야 본래 모습이 되는 건데, 그게 또 재밌는 게 G 썬더게이트라는 이름이, 반프레스토 하면 아사쿠사에 있는 기업이라서 일본 도쿄도 아사쿠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쿠사에 보면, 그 아사쿠사 하면 유명한 관광지로도 센소우지라고 하는, 아사쿠사라고 쓰고 거기에 절 사자 붙여서 아사쿠사 사인데, 이걸 한자로 읽어서 센소우지가 되는 건데, 센소우지 보면 그 정문에 그 오른편 왼편에 풍신 뢰신 이렇게 조각상 커다란 거 있고, 그 중앙에 빨간색 등 있거든요. 그 등에 그 뢰문이라고, 뢰가 벼락 뢰자죠. 그래서 뢰문이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카미나리몬이라고 읽어요. 근데 카미나리몬이 뢰문이니까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썬더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녀석의 파츠인 G 썬더 게이트의 어원이 아마 센소우지에서 따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센소우지 절 그 자체인 건가? 그게 정문이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런 로봇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긴 로봇인데, 따지자면 그 반프레스토의 가장 오래된 로봇 중 하나인 거죠. (1992년작) 91년작인가? 네, 91년작이네. 91년작 제2차 슈퍼로봇 대전에서 사이바스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사이바스터가 그때 나왔는데, 그거 아마 그 다음에 1992년에 91년 사이바스터하고 92년에 히어로 전기, 거기에서 잉그램이 파워드 슈트를 입는 게슈펜스트가 나오는데, 그때는 로봇이 아닌 거죠. 파워드 슈트 게슈펜스트인 거죠. 그 다음에 1994년에 이 녀석인 전신이죠. 콤파치 카이저가 더 그레이트 배틀 4에서 거대 로봇으로 나왔으니까, 반프레스토의 거대 로봇으로는 두 번째인 거죠. 근데 이쪽은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원조는 아니긴 하지만, 게슈펜스트가 거대 로봇이 된 건 이 녀석이 나온 그 다음 해인 1995년 4차 슈퍼로봇 대전에서 모빌 슈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나이 많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하고 젊어져서 나타난 그런 겁니다. 노자바바 같은 겁니다. 여기가 LED 박스고요.
이거 가동할 때, 목 가동할 때 좀 도움을 주고요. 이게 목이고요. 아까 전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뽑았었던 부분이 이게 G 컴패터블 카이저 될 때 이 부분만 바깥 끼웁니다. 원작에서는 씌워지는 거지만 이쪽은 교체식이라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되어 있는데, 분해가 되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어렵지 않게 빠지게 되어 있고, 조형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도색도 다 되어 있고, 얼굴 부분도 표정 같은 거, 벌린 입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체 파츠가 없는 게 좀 아쉽고, 목 부분 디테일 같은 거 보세요. 밸런스가 진짜 이 기체의 매력을 정말 잘 살린 조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이젠가에서는 그 정도의 감동은, 이 정도의 감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컴패터블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라이 오브 라인업에서 이상적인 어떤 밸런스 같은 게 잘 잡혀 있고요. 여기 버튼 같이 안 생긴 이게 버튼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LED가 작동합니다. 이 상태로 발사해야 되겠죠? 베이스에는 그냥 엉덩이를 얹혀 놓았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띄워 놓았을 때도 막 그런 대로 세워 놓을 수 있더라고요. 살짝 포즈를 취해서 띄워 볼게요. 사이드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리고요. 들리고 막 젖힐 수도 있고 볼 조인트니까. 그리고 앞쪽은 볼 조인트로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고, 사이드 부분도 회전되고 올릴 수도 있고, 리어도 약간 움직입니다.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허벅지 부분 옆으로는 많이 움직이고, 거의 뭐 최대한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도 이것만 치워 놓으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 무릎 아머 때문에 조금 걸리니까 이 정도만 올려볼게요. 텐션이 좀 단단한 편인데 일반적으로 조절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클릭 관절보다 약간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힘을 잘못 줘서 여기를 움직이고 싶은데 여기를 잡고 하면 다른 데가 먼저 꺾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을 잡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가 가동되면서 끓여버리니까. 네. 무릎 같은 경우 이 위쪽 관절이 있고 아래쪽 이 육각 블럭이 한 번 더 내부에서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 부분에 달려있는 이 날개는 여기에서 축으로 한번 인출되는 가동이 있고 볼 조인트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발 부분은 일체형인데 디테일을 잘 나와 있죠. 근데 일체형이긴 한데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 사정이 있어서 발 앞꿈치로만 서 있어요. 까치발 선 것처럼. 자,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빼고 볼게요. 이 틈새가 아예 비어 있고 클릭 관절이 이렇게 해서 꺾여서 앞쪽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하는 클릭이 있고 발목 클릭이 있고 회전 클릭이 하나 또 있는데 세워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버티는 거죠. 이 뒤에는 받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좀 휘청휘청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년 이상 세워 놓으면. 지금은 전부 튼튼하고 좋은데 조금 베이스를 안 쓰고 그냥 세워 놓으면 오래 세워 놓았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균형 잡는 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역할을 무게중심 자체가 이렇게 발로 해주니까 잘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 부분 가운데는
이 빨간 게 약간 움직이고요.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당겨 놓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허리 회전할 때 걸리니까. 허리가 완전히 돌아가고 불 이제 끌게요. 아까 전에 본 그 가동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면 팔이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클릭 관절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지금 꺾은 거죠. 그럼 이쪽이 튀어나와 보이고 이쪽은 한 칸이 들어갔죠. 이 마름모가. 등 부분도 이렇게 가동을 시키면 등골 부분 프레임이 보입니다. 만지다 보면 불은 계속 켜집니다. 고개 부분도 이렇게 숙여줄 수도 있고 목 부분 가동 볼 조인트로 되고, 그 다음에 팔이, 손은 아까 봤죠? 이 팔뚝 부분에서 회전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고, 팔뚝 자체에 인출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 관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동됩니다. 조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절개선을 넣어서 확 접히게 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손을 안 대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소소한 포인트인데, 스파이럴 너클, 스파이럴 낫코어죠. 슈퍼 로봇 대전식으로는 부스터 부분도 검은색 칠이 되어 있어요. 노즐 안쪽이. 이런 부분은 보통 생략하기 쉬운 부분인데 철저하게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장갑 바깥쪽에서 이 링 타고 회전하고 들리기도 하고, 이것도 막 움직여 주자면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합 기밀이 가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깨 부분 클릭으로 가동을 하고요. 회전도 되고요. 이 회전까지 클릭인 건 되게 의외죠. 되게 뻑뻑합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뭐 그 힘 주는 정도를 막 인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적응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 인출되고요. 그냥 막 다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일부러 다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공중에 띄워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좀 휘청거리기도 하고, 앞으로 가동되는 이 관절이 무게 어떤 일정 점을 넘으면 휙 제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좀 휘청거리죠. 그 다음에는 뭐 해보면 좋을까요? 고관절 자체가 지금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게 관절이고, 동체에 결합되어 있는 건 앞으로 살짝 당겨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전시키면 고관절 이동 그 기믹이 간략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가동을 하면서 이 허벅지가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축보다 좀 전방에 그 고관 회전 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포즈 가동력을 좀 넓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릎 앉기 포즈를 취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라고 하는 듯한 이런 포즈죠. 근데 건담이면 그래도 덜 무서운데 이거 50m가 넘으니까 그런 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펼치면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20몇 미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보다 상승 속도가 빠를 텐데,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이렇게 사람을 태워서 쭉 올렸을 때 사람만 휙 튀어 오르지 않을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포즈였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멋진 로봇입니다. 크기가 50m가 넘는데 이 제품은 25cm 전고거든요. 여기 머리 뚜껑까지.
뚜껑 그러니까 뒤로 뾰족한 이거 말고 이 정도까지. 그래서 같은 라인업에서 나온 SRX하고 같이 놓으면 설정 크기는 좀 안 맞죠. 근데 뭐 분위기는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 센티넬은 거의 그런 것 같은데 허벅지 부분이 여기 아머에 쓸려요. 근데 이 아머가 도색되어 있으니까 살짝 쓸릴 때마다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거 뭐 조심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여기를 가동시키고 싶은데 이걸 잡고 가동시키면 여기가 더 약해서 얘가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이 프론트 아머에 눌리면서 잘못하면 이게 분해될 수도 있는 거죠. 부셔진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가동시킬 때는 이렇게 잡는 게 좋겠죠. 동체 부분 안까지 손을 넣어서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동시켜야 되겠죠. 클릭 관절이 단단한 건 좋은데 좀 잘 안 움직이는 클릭이 있어요. 각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가동시킬 때 여기에 살 찝히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 정도.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실제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금색 도색이 만지다 보면 모서리 같은 데가 뾰족하니까 이게 손으로만 만져도 벗겨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 끓긴 것도 아닌데 이런 모서리 보면 지금 살짝 벗겨졌거든요. 모서리가 이렇게 엣지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좀 있다는 겁니다. 반다이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엣지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도색해도 이렇게 만져도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완성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경우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하는 김에 크기도 비교해 보자면 HGUC 퍼스트 건담 이렇게만 놔도 거대 로봇이라는 느낌이 확 살죠. 100분의 1 기타하고 비교하면 근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별로 거대한 느낌은 아니에요. 좀 큰 애 정도 같은 한 30 몇 미터 정도로 보이는 거죠. 짜잔, 5%에서 출시했었던 메칸더 로보입니다. 이쪽은 설정으로는 120m짜리라서 같이 놓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놓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것도 꽤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크네요. 이쪽이 머리 높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어깨 볼륨 같은 것 때문에 덩치가 많이 달라 보여요. 방패를 이런 흉악한 방패를 들고 있는데도 체급에서 밀려 보인다는 건 좀 의외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여기 날개 달린 거, 이 녀석은 날개가 아니라 블레이드지만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쏘는 건 그건 슈퍼로봇들은 거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라이오봇 컴패터블 카이저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전 구석구석 다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럼 한 2시간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밸런스가 이거 원래 설정화하고 옛날 코토부키아 키트하고 보크스판 피규어하고 밸런스가 다 다르거든요. 보다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작품인지 미켈란젤로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절묘하게 만들어진 다시는 없을 어떤 밸런스라서
예. 이런 부분 클리어로 만든 건 참 잘했죠. 클리어도 좀 은은하게 안쪽에 은색이 있고 여기에 옅은 파란색 클리어를 끼워서 만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라인이 그래서 이 커다란 블록하고 선으로 만든 곳하고 채도가 약간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이 제품은 도색도 수준급이긴 한데 역시 아무래도 조형이 약간 그 진짜로 지브러시 같은 조형이라서 각으로 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좀 흐르는 듯한, 그걸 너무 흐르는 듯하게 만들면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절묘하게 각진 로봇 정도까지 맞춰져 있는 듯한 그런 예술 작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요상 같은 그런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